안녕하세요. 이번 여름학기에 수학 2를 강의하게 된 명로입니다. 이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강의 계획서에 잘 되어 있으니까 강의 계획서대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를 보고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교재에서는 10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번 이제 수학 2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10장은 벡터고 11장이 극좌표, 12장이 벡터의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11장 극좌표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장과 12장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강의 계획서를 보고 또 강의 계획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극좌표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이제 극좌표계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좌표계라는 게 있거든요. 좌표계라면 여러분들이 이 좌표계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점들 있죠. 평면 위에 점이 있어요. 어떤 평면 위에 점을 이제 여기서는 평면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임의 공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평면에 대해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평면 위에 점을 어떠한 점이 있으면 걔를 어떠한 실수의 순서상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 점의 좌표라고 하거든요. 점의 좌표로 표현하는 점을 좌표로 표현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좌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좌표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이 좌표계에는 그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여러분이 그 전에 배웠던 것이 이제 직교좌표계.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누가 했냐면 데카르트가 도입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이제 극좌표계예요. 극좌표계는 책에 있다시 뭐냐면 뉴턴에 의해서 도입된 좌표계예요.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이라는 걸 배우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 함수나 또는 도형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이제 거기서 공부했던 게 직교좌표계이고 이제 새로 배울 좌표계 중에 하나가 이제 극좌표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직교좌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자, 직교좌표계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직교좌표를 하기 전에 뭐냐면 모든 실수는 하나의 수직선 위에 점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실수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수직선이 있어요. 이런 수직선에 어떤 한 점을 임의로 하나 잡아요. 그 점을 우리가 0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2라고 하는 실수는 0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거리가 2인 요 점이 2에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2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2라고 해요. 그래서 2가 있으면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고 점이 있으면 어떤 뭐냐면 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3까지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얘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실수와 수직선은 어떠한 실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하고 수직선 위인들, 아니 직선 위의 점들은 1대1 대응을 이뤄요. 이렇게.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이거의 길이라는 건데, 직교좌표계는 뭐냐면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한 직선. 이렇게 수평한 직선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요 만나는 점,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O라고 쓰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수평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X축이라고 부르고, 수직축을 우리는 Y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직교좌표계예요, 이게. 그러면 이 직교좌표계라는 건 뭐냐면, 좌표계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평면 위의 점을 실수들의 순서쌍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평면 위의 점 P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죠. 평면 위의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을 수가 있죠.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야. 어떤 직선 위의 점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수 X라고 놓죠. 또 이 점 P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Y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생길 거다. 이 점도 뭐가 되냐, 하나의 어떤 실수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를 Y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떠한 점 P를 지나는 X축의 수직인 직선과 X축에 만나는 점의 좌표 X와 Y축의 점 P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Y라고 하면 이 X하고 Y의 순서쌍,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점 P의, 그전에는 그냥 좌표라고 그랬거든요. 점 P의 좌표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직교좌표, 극좌표로 구분하기 때문에 점 P의 직교좌표라고 불러요. 이렇게 어떠한 평면 위의 점 하나의 P가 이렇게 우리가 뽑아오면, 평면의 임의의 점 P를 하나 뽑아오면, 그 P에 대해서 이런 X와 Y가 딱 하나씩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X, Y를 우리 P의 좌표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실수 X와 Y가 우리가 뽑아요. 어떤 임의의 두 실수 X, Y를 뽑아와. 그러면 여기 X축에 이제, 그러면 X가 실수니까 X축 위에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어요. 또 Y도 실수니까 Y축상에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점의 수직인 직선과 요 점을 지나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긴다고. 그럼 이 교점이 뭐가 되냐면 그냥 평면 위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교좌표계에서는 어떤 평면 위의 점들을 하고 요 실수의 순서쌍들하고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평면 위의 점이나 이러한 직교좌표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실수의 순서쌍은 그냥 같은 걸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니까. 어떠한 점 P를 표현하는 직교좌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고, 어떠한 좌표가 있으면 그 좌표가 표현하는 점 P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교좌표계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극좌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극좌표계는 뭐냐면 직교좌표계는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극좌표계에서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점을 잡아요. 걔를 우리가 O라고 하죠. 그리고 이 O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어떠한 반직선이 하나 있어요. 뭐 X를 지나는. 그럼 얘는 이제 반직선 OX가 되는 거죠. 요게 뭐냐면 극좌표계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즉 어떠한 한 점 O와
O로부터 출발하는 반직선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좌표계를 우리는 뭐냐면 극좌표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O를 우리는 책에서는 극이라고도 썼지만 얘를 원점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요 반직선 O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선이라고 불러요. 직교좌표계에서 수평인 직선을 X축이라고 부르고 수직인 직선을 Y축이라고 부르고 두 직선의 교점을 원점이라고 부르듯이 극좌표계에서는 어떠한 점을 O라고 쓰고 극이라고 읽고 그 O로부터 출발하는 반직선 OX를 우리는 기선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직교좌표계처럼 어떠한 평면 위의 점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했듯이 이 극좌표계도 어떤 평면 위의 점을 뭐로 표현하냐면 순서상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떠한 이러한 평면에 점 P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냐면 요 O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는 반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O에서 P를 지나는 반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이 길이를 R이라고 하죠. 길이는 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OX라는 반직선과 OP라고 하는 반직선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루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하죠. 이 각을. 그러면 이 점 P에 대해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OX라는 반직선과 OP라는 반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 세타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 R과 세타는 실수니까 R,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정의되는 R과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 P의 극좌표라고 불러요. 점 P의 극좌표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각을 잴 때는 요 OX로부터 해서 이 회전량이 각이라는 거거든요. 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기준에서 요거를 회전시킨 양을 우리는 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기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는 양이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는 음매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OX라는 이 반직선을 시계 방향으로 들었을 때는 이 세타는 뭐가 되면 양수각이 돼.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O 반직선 OX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여기서 세타는 뭐가 되냐면 양의 값을 갖는다. 양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OX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뭐가 되냐면 세타는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을 이렇게도 잴 수도 있고 즉 각을 여기에서 이렇게도 잴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렇게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같은 방향으로 쟀을 때는 양의 실수값을 갖는 거고 이렇게 쟀을 때는 음의 실수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랬냐면 어떤 평면의 점이 P가 하나 주어지면 그 P에서 O에서 P까지의 거리 그거를 R이라고 놓고 OX라는 반직선에서 OP라고 하는 반직선까지의 회전한 양 걔를 세타라고 놓으면 그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우리는 R, 세타라고 하고 얘를 점 P의 극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냐? 여기에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그럼 어떠한 두 개의 어떤 의미의 실수가 있어요. 자, R과 세타는 그냥 의미의 실수예요. 실수.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의미의 실수에 대하여 어떠한 R, 세타를 극좌표로 갖는 점 P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어떠한 R과 세타라고 하는 의미의 실수에 대해서 R, 세타를 극좌표로 갖는 점 P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타가 양수이면은 이 기선을 어떻게 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고, 세타가 음수이면은 기선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R이, 여기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R은 무조건 양수라고. 왜냐면 선분 OP의 길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R이 이미의 실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R이 0이면 뭐야? 5 자체가 P가 되는 거야. P 자체가 5가 되는 거죠. 즉, R이 0이면 저 P는 뭐가 되냐면 극이 되는 거예요. P는 뭐가 되냐면 극이 되는 거예요. 세타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직교좌표에서의 원점의 좌표, 직교좌표계에서 원점의 좌표는 0,0이죠. 그렇죠? 그러면 극에서의 5의 극좌표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즉 극의 극좌표는 그냥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0, 세타라고 할 수 있다. 세타는 그냥 임의의 실수예요. 즉 R이 0이기만 하면 세트에 상관없이 다 뭐가 되면 극이 돼버린다. 그래서 극의 극좌표, 극 5의 극좌표는 뭐가 되냐면 0, 세타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이 0이면 0보다 큰 경우, 자, R이 0보다 큰 경우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5가 있고 얘는 이제 그 기선이죠. 기선이라는 말은 안 쓸게요. 그러면 일단 이 기선을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요. 세타가 양수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음수이면 시계 방향,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양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기선을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시켜요. 그러면 이러한 반직선이 하나 생길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R이라는 게 0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 요게 R이라고 그러면 요 점이 하나 생기죠. 요 점이 뭐가 되냐면 P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 세타. 그래서 R, 세타는 P에 R, 세타의 점은 뭐가 되냐면 이제 P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R이 양수일 때는 기선을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키면은 이러한 뭐가 생겨요? 반직선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R이 양수니까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P라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R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R이 음수일 때는 자,
이러한 기선이 있고 여기에 O가 있어요. 그럼 세타는 정해지니까 얘를 기선을 세타만큼 어떻게 하냐면 기선을 세타만큼 회전시켜요. 기선을 세타만큼 회전시켜요. 그렇지? 그럼 이러한 반직선이 생겨요. 그럼 R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R은 양수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R만큼, 즉 마이너스 R만큼 떨어진 점을 잡아요. 마이너스 R만큼. 그럼 요 점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우리가 Q라고 하죠. 그럼 얘는 뭐냐면 5에서부터 극 5에서부터 어디까지? 극 5에서부터 Q까지 거리가 마이너스 R이고 R이 음수이니까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세타만큼 회전시켰으니까 두 번째 성분은 세타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이 음수일 때는 요 반직선 이거와 반대 방향을 드는 그러한 반직선을 또 그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마이너스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요 점을 우리는 P라고 하면 이 P가 결국 뭐냐면 R, 세타의 점이다라는 얘기예요. R, 세타의 점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R이 음수일 때는 먼저 기선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반직선 위에 마이너스 R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을 잡아요. 요 점을 극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점에 극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 요 점이 뭐가 되냐면 R, 세타의 점이다라는 얘기예요. R, 세타의 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요 P라는 점을 한번 봅시다. P라는 점. P라는 점은 R, 세타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요 반직선, 요 노란색의 반직선을 보면 요 노란색의 반직선은 이 기선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게 OQ라는 그 기선인데 그거를 얘 노란색 기선은 결국 뭐냐면 이 기선 노란색 요 반직선 OP라고 하는 이 반직선은 기선을 얼마만큼 세타 플러스 파이만큼 회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길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R이야. 즉 극으로부터의 거리가 마이너스 R이고 기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세타 플러스 파이야. 그러니까 요 점은 우리가 이 점의 극좌표를 뭐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R, 세타 플러스 파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반대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선을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거거든.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뭐가 되냐면 얘는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거든. 기선과 이 OP가 이루는 각이 세타 마이너스 파이이고 길이는 마이너스 R. 그러니까 요 점의 극좌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R, 세타 마이너스 파이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원래 R, 세타의 점이 이 점이지만 이 점의 극좌표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요각을 잴 때 여기에서 그냥 이만큼 돌리거든요. 근데 기선을 한 바퀴 돌려요. 얼마큼? 2파이만큼. 또 이만큼 세타를 돌려요.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 기선과 이 Q가 이루는 각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세타 더하기 2파이라는 얘기예요. 기선과 OQ가 이루는 각이 세타 더하기 2파이야. 그리고 길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R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R, 세타 더하기 2파이. 이렇게.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r, 세타 더하기 2파이니까 이 점은 또 우리가 뭐로 쓸 수 있냐면 r, 세타 더하기 2파이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극좌표의 조금 뭐냐면 단점 중에 하나예요. 직교좌표계에서는 평면의 점과 직교좌표들 사이에는 1대1 대응을 이뤄.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평면의 점은 하나의 직교좌표만 갖고 하나의 직교좌표는 하나의 점만 표시를 해요. 근데 극좌표에서는 하나의 점에 여러 개의 극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 즉 이 점 P라고 하는 평면의 점을 R, 세타라고도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R, 세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극좌표계에서는 하나의 점이 여러 개의 극좌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어떤 극좌표 R, 세타는 하나의 점을 표시하지만 어떤 평면 위의 점은 수없이 많은 극좌표로 표현된다라는 이와 같은 방법.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2, P가 2, 점 P의 극좌표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극좌표가 2, 3분의 파이라고 하죠. 하면 점 P의 극좌표가 2, 3이라고 한다 그러면 2, 4분의 파이라고 해요. 책에 있는 대로 4파이라면 이거 극좌표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극이 있고 기선이 있어요. 극 O가 있고. 그러면 뭐냐면 기선을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반직성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뭐에 2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요 길이가 2인 거죠. 이 점이 뭐가 되냐면 P가 되는 거예요. 요 점. 그런데 이 점을 표현하는 극좌표가 또 뭐도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와 같은 방식. 세타가 지금 4분의 파이고 R이 뭐냐면 2인 경우. 그렇죠? 마이너스 R이 2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도 뭐가 되냐면 요 P의 극좌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다시 설명하면 자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만큼 회전시켜요. 그럼 뭐가 되냐면 기선을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만큼 회전시키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이가 2니까 이거의 반대로 되는 요 길이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을 Q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2,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하는 극좌표를 갖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길이가 이만큼 떨어지고 기선을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만큼 회전시켰으니까 이거의 대칭점이 P니까 P의 극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4분의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게 아직은 틀리하지 말고. 그런데 이렇게 재는 거는 한 바퀴 돌려서 또 이만큼 가도 되고 두 바퀴 돌려서 또 이만큼 가도 되고
즉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에다가 2파이씩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2n-1 파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뭐가 되냐면 이 점의 극좌표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4분의 파이 있는데 얘를 이만큼 돌려서 또 이만큼 돌려도 얘는 뭐냐면 기선 이거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루는 각이 뭐가 4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거기에 이거니까 또 뭐도 되냐면 2에 4분의 파이 더하기 2m 파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n은 정수들이죠. n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다 뭐가 되냐면 요 점의 극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극좌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극좌표와 뭐를 했냐면 직교좌표에 대해서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교좌표라는 걸 했고 그 직교좌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냥 대충 소개만 하고 넘어갔고 극좌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했는데 극좌표가 어떤 좌표가 어떤 이제 극좌표가 주어지면 걔를 어떻게 점을 찍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점이 주어지면 그 점에 극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이거지. 직교좌표계라는 어떤 세상이 있고 극좌표계라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거는 뭐냐면 직교좌표계에서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세상은 극좌표계라는 걸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교좌표계에 사용했던 언어들 뭐 이런 거죠. 언어들 뭐냐면 y는 2x 더하기 1 얘는 뭐야? 직교좌표계에서 어떤 기울기가 2이고 y제편 1이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해왔어요. 그래서 뭐 얘를 미분하면 2다 뭐 얘를 뭐 어떻게 적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직교좌표계에서. 그럼 새로운 극좌표계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표현하는 직선 얘가 직교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2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2분의 1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를 어디다가 극좌표기를 쓰면 얘는 뭐가 돼? 어떤 어떠한 극좌표기에서 방정식을 또 가질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직교좌표계에 있는 거를 극좌표로 변하는 방법, 또 극좌표계에 있는 거를 직교좌표계로 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배우려고 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극좌표계를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죠. 다음 시간에는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